안녕하십니까. 하나고 영어 가르치고 있는 김동현입니다. 네, 오늘은 제가 밤에, 이제 굉장히 늦은 밤인데, 제가 영상 하나를 좀 찍고 있고요. 네, 요 영상은, 지금 현재 11기 친구들이, 내년에 2학년이 됐을 때, 영어 수업 관련해서 수강 신청하는 데 있어서 제가 약간의 좀 도움을 좀 드릴 수 있도록, 어, 제가 제목은 이렇게 붙여봤습니다. 11월 하나고 예비 2학년 영어 수업 관련 수강 신청 가이드라고 제가 이야기를 좀 붙여봤고요. 이 영상을 좀 보고 참고해서 영어 수업 관련해서 수강 신청할 때에 좀 필요한 사항들을 제가 좀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자, 그럼 이제 화면 보시면서 자, 구체적으로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자, 보시면 일단 오늘 제가 해야 될 얘기는 2번, 3번, 4번 이렇게. 자, 2학년 때부터 영어 과목 신청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관련된 얘기를 좀 해볼까 할까 합니다. 자, 그럼 저 본격적으로 화면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 간단한 소개는 어머님들 제 수업은 이미 많이들 듣고 계시기 때문에 저는 간단하게만 제 소개를 하고 넘어갈까 합니다. 저는 이제 8기부터 2017년부터 지금 하나고 친구들 수업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8기, 9기, 10기, 11기 지금 4년째 하나고 수업을 진행하고 있고 올해는 하나고 친구들이 참 제 수업을 많이 들어줬습니다. 네, 한 3년, 4년째 이제 강의를 하다 보니까 어머님들이 이제 하나고 전문 강사라고 이제 인정을 좀 해주셔서 올해는 총 205명 학생들 중에 102명의 학생들이 저랑 같이 올 한 해 수업을 좀 진행을 했고요. 그래서 한 50% 정도 되는 학생들이 저랑 같이 수업을 좀 했습니다. 네, 제 소개는 이렇게 간단하게 마치고요. 자, 본격적인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자, 일단 지금 2학년 이후에 영어 과목을 수강 신청할 때 가이드를 제가 두 가지로 좀 분리해서 이야기할까 합니다. 자, 첫 번째는 영어 과목을 신청하지 않는 경우, 즉 2학년 이후에 영어 과목을 듣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를 먼저 말씀을 드리고, 자, 그렇다면 또는 2학년 때 내가 영어를 들어야 되는 케이스면 어떤 과목들을 듣는 게 좋은지를 좀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자, 요 결론 부분까지 어머님들이 조금 차분하게 요 강의를 좀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볼까 합니다. 자, 일단 아시는 것처럼 지금 하나고의 그 교과 편제는 자, 이수 단위가 2019년부터 바뀌었습니다. 자, 2019년부터 바뀐 교과 과정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자, 아시는 것처럼 지금 현재가 지금 현재는 제가 마우스를 좀 이렇게 넘기겠습니다. 자, 지금 작년 1학년, 그러니까 10기 학생들부터죠. 자, 10기 학생들부터는 자, 졸업할 때까지 영어 필수 이수 단위가 10단입니다. 10단위. 자, 근데 자,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10단이라고 되어 있죠. 자, 근데 올해 지금 11기 학생들은 영어를 이미 10단위 이수가 끝났습니다. 자, 1학기 때 5단위 이수했고요. 그 다음에 2학기에 5단위를 이수했기 때문에 자, 하나고를 졸업하는 데 필요한 최소 영어 이수 단위인 10단위를 다 수업을 듣게 된 겁니다. 자, 지금 표에 보시는 국어나 수학 같은 경우에는 3단위였기 때문에 6단위 수업이었기 때문에 앞으로 4단위를 더 들어야만 최소 단위가 충족이 됩니다. 자, 그런데 이미 영어는 10단위를 이번 2학기까지 들으면 다 충족을 했기 때문에 사실 더 이상의 영어 수업을 듣지 않아도 하나고를 졸업하는데 전혀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 2학년 때 영어를 들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네. 제가 아이들한테 추천해 주는 것은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는 영어를 2학년 때는 굳이 듣지 말아라고 아이들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자, 네, 제가 그렇게 말하는 이유를 일단 말씀 좀 드릴게요. 자, 일단 요 교육과정 책의 진로 선택 과목 성적 표기 방식을 먼저 보시면 자, 지금 현재 1학년 아이들은 왼쪽에 있는 방식으로 석차가 생활기록부상에 기재가 됩니다. 자, 원점수, 과목 평균, 표준 편차, 그래서 몇 점을 받았고 단위수 나와 있죠? 몇 점 95점 받았고 평균이 70이고 표준 편차가 10점입니다. 이 표준 편차가 있고 없고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성취도 보시면 수강자 수, 네,
532명이었고요. 그리고 A 등급 받았다. 그래서 석사 등급은 1등급이다. 자, 1학년 때 있는 공통교과는 이런 방식으로 성적이 기록됩니다. 자, 근데 2학년 때 공통교과가 아닌 선택 과목, 특히 학생들이 듣게 될 영어랑 관련된 과목들은 진로 선택인데요. 자, 이 진로 선택 과목들은 자, 보시면 원점수와 평균이 기록이 되는데, 자, 여기 화살표 보이시죠? 표준 편차가 빠져 있습니다. 자, 이 표준 편차가 어떤 것 의미하냐면요. 자, 원점수와 과목 평균과 표준 편차, 그리고 수강자 수가 있으면 석차 등급을 다 역으로 산술해낼, 그러니까 역으로 구해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표준 편차가 없다라는 것은 학생들의 어떤 석차의 수준이 얼마큼 벌어지는지를 아주 세밀하게 보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표준 편차가 없기 때문에 자, 이 표준 편차가 없는 과목들은 이렇게 성취 수준의 학생 비율을 A, B, C로만 뭉뚱그려서만 산출이 가능하고요. 1등급, 2등급, 3등급, 자, 기존의 상대평가 등급제로는 성적을 산출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2학년 때 듣게 될 진로 선택 과목들은 이렇게 A, B, C 3단계로만 석차가 나온다라고 등급이 매겨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니까 9등급에서 3등급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아주 예민하게 등급이 나눠지지 않기 때문에 학생들한테 조금 부담이 좀 덜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그럼 이제 본격적인 이제 영어 얘기를 좀 할까 하는데요. 자,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 학생들이 아이고, 좀 넘어갔네요. 제가 앞으로 잠깐 넘기겠습니다. 자, 2학년 때 듣게 되는 과목은 이렇게 있고요. 3학년 때 이렇게 됩니다. 자, 지금 보시면 수준이 보이시죠? 100, 200, 300. 자, 100, 200, 300이 즉 어떤 거냐면 이게 수준인데요. 100은 쉬운 수준, 200이 중간 단계, 300이 어려운 단계, 심화 단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학교에서 권장하는 건 200단계. 자, 이게 중급입니다. 이 중급에 있는 강좌를 듣는 것을 권장하고 있고요. 지금 보시면 2학년 1학기 때 영어 1이 있고요. 2학년 2학기 때 영어 독해와 작문이 있습니다. 자, 수준이 100인 거 봐서 이거는 기초입니다. 자, 기본 과정이고요. 실제로 수강자 수는 기본 과정을 학생들이 많이 듣지는 않습니다. 자, 학생들은 대부분 심화 영어 독해와 영미문학 중에 선택해서 많이 듣게 됩니다. 2학년 때 그리고 Public Speaking Presentation 이런 것도 있고요. 2학기에 가시면 영미문학 2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근데 2학기 영미문학 2는 지금 보시면 1학기 때는 영미문학 1인데 200단인데요. 수준이. 자, 이게 2학기가 되면 300단위의 수준으로 올라가죠. 자, 2학기에 나오는 영미문학은 굉장히 난이도가 좀 올라갑니다. 네, 가장 상급인 300단위, 그러니까 300 수준의 과목으로 조금 난이도가 올라간다는 부분 보시면 되고요. 자, 3학년 1학기, 2학기 때는 심화 영어 이렇게 듣게 되고요. 자, 200 기본 단위죠. 그러니까 중급 단위고요. 심화 단계로는 시사 영어와 영어 비평적 읽기와 쓰기가 있습니다. 자, 그럼 제가 앞에서 2학년 때는 굳이 영어 과목을 들을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제가 굳이 2학년 때 영어 과목을 굳이 듣지 않아도 되는 이유에 관해서 간단하게 좀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자, 뒤에 이제 화면 한번 보시면요. 자, 2학년 때는 영어 1, 심화 영어 독해, 영미문학을 이렇게 듣게 됩니다. 이 중에서 영어 1은 수능 독해입니다. 자, 학교 교과서와 수능 독해를 이용한 수업을 진행하고요. 그래서 영어가 기초 단계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중급 단계가 심화 영어 독해와 영미문학이 있습니다. 자, 이 중에서 심화 영어 독해와 영미문학 중에서 뭐가 더 어렵냐라고 많은 질문들을 하시는데요. 자, 지금 이 가이드에 있는 것처럼 자, 영미문학 보시면 높은 수준의 영어 구사력을 요구하는 학과 지망생과 영어를 강점으로 내세우고 싶은 문이과 계열 학생들에게 적극 추천한다. 자, 높은 수준의 영어 구사력. 자, 가이드에서 알 수 있듯이 심화 영어 독해보단 영문학이 좀 더 어려운 난이도의 텍스트, 조금 더 학생들에게 높은 수준의 영어를 요구하고 있고요. 아까 앞에서 보시다시피 영미문학 2 같은 경우에는 2학기가 되면 200 수준이 아니고요. 300 수준으로 껑충 뛰게 됩니다. 즉 심화 과정으로 바뀌게 됩니다. 자, 결국에 영미문학이 심화 영어 독해보다는 난이도나 어떤 여러 가지 영어를 공부하는 데 있어서 조금 더 어려운 과목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제가 뒤에를 먼저 좀 보고 다시 앞에 있는 얘기를 좀 할까 합니다. 자, 넘겨보시면
3학년 때 듣는 과목을 제가 좀 실어놨는데요. 자, 3학년 때는 학생들이 심화 영어를 듣게 됩니다. 지금 변경 나와 있는데 똑같습니다. 자, 심화 영어 1과 심화 영어 2를 듣게 됩니다. 자, 그런데 고3 때 하는 이 심화 영어는 자, 여기 보시면 이게 포인트죠. 수능 대비. 자, 고3 때는 수능을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2학년 때 했던 수능과 관련이 없는 과목들은 공부하지 않게 되고요. 고3 때 공부하는 과목들은 전부 수능과 관련된 과목들을 공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고3에는 200 수준이 심화 영어 작문과 심화 영어인데요. 거의 대부분의 학생들이 심화 영어를 수강합니다. 왜냐면 심화 영어를 들으면 수능 대비가 됩니다. EBS 교재, 네, 수능을 봐야 되기 때문에 수능이 아닌 다른 과목보다는 수능 대비가 가능한 과목을 공부하게 됩니다. 그래서 고3 때는 심화 영어 1이나 2학기 때 2를 들어주시면 좋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지금 2학년 때 굳이 영어 과목을 듣지 않아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그런 이유에 관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2학년 때 우리 학생들이, 자, 11기 학생들이 영어 과목을 심화 영어 독해든 영미문학을 듣는다는 가정하에요. 자, 지금 뒤에 보시면 과학과에 중간에 보시면 이렇게 제가 붉은색 박스로 처리한 부분이 있습니다. 보이십니까? AP 물리학, AP 화학, AP 생물학. 그렇죠? AP 과목을 듣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AP라는 건 Advanced Placements. 자, 즉 대학에서 요구하는 선이수 과목이라는 거죠. 예. 자,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난이도가 높고요. 고등학교 학생들 수준으로 강의가 진행되는 게 아니고요. 교재 자체가 대학생들, 대학교 1학년, 2학년 학생들이 보는 그런 교재로 수업이 진행이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수준이 높고요. 자, 여기서 우리가 보셔야 될 부분은 이 부분이죠. 자, 과목 안내 보시면 AP 과목은 영어 원서 교재다. 영어로 평가한다. 보이시나요? 네. 교재 우리말 없고요. 완전히 영어 교재입니다. 자, 그리고 평가도 영어로 진행합니다. 자, 보시면 물리, 화학, 생물, 그쵸? 보이시죠? 물리, 전자기학. 자, 물리, 화학, 생물학. 자, 이게 우리말로도 그러니까 우리말로 되어 있는 화학원이나 생물원이나 물리학을 공부하는 것도 어려운데 이거를 영어로 공부를 해야 되고요. 자, 영어로 공부하기 때문에 텍스트 자체가 어머님들 아시는 것처럼 이제 영어로 되어 있는 원서 교재이기 때문에 이 텍스트를 공부하는 것 자체가 영어 공부로 충분히 진행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영미문학이나 심화 영어 독해를 굳이 하지 않아도 AP 과목을 선택하는 학생들은 영어 공부를 끝내주게 많이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만약에 과학에서 AP 과목 하나를 듣고요. 자, 혹시나 뭐 AP 과목을 2개씩이나 듣는 케이스들은 사실은 잘 없는데, 네, 만약에 AP 과목 뭐 2개든 1개든 AP 과목을 듣고 영미문학을 듣는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거의 영어를 한 3과목이나 4과목 정도 듣는 효과가 발생합니다. 자, 왜 그러냐면, 자, AP 화학을 예로 들어볼게요. AP 물리학을 듣는다 치면 AP 물리학에 대한 메인 교재가 있고요. 이것에 대한 서브 교재가 1권 정도 더 선택을 합니다. 그러면 물리학에 관련된 영어 교재를 2권 정도 보게 되고요. 자, 영미문학 같은 경우에 선생님 2분이서 메인 교재가 보통 2권에서 많으면 5권입니다. 자, 2020년 10기 학생들 기준으로는 영미문학 같은 경우에 총 5권의 교재, 4권의 교재를 받습니다. 자, 그 선생님, 첫 번째 선생님이 보시는 교재가 1권이 있고요. 두 번째 선생님이 보시는 단편 교재가 총 3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영미문학 자체가 벌써 영어 교재 4권에 만약에 AP 물리학을 들으면 메인 교재와 서브 교재까지 하면 2권, 즉 6권 정도의 영어 교재를 봐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학생들이 영어에 대한 부담감이 굉장히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저 AP 과목을 듣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영어 공부는 가능하다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굳이 영어 과목을 심화 영어 독해라든가 영미문학을 들으면 좋긴 하겠지만 그걸 들으면 영어에 대한 부담감이 좀 많이 갈 수 있다. 실제로는 거의 영어책 5권에서 많으면 한 6권 정도를 보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굳이 영어 과목을 듣지 않아도 충분히 아이들이 영어 공부를 할 수 있다. 자, 그리고 제가 또 한 가지 굳이 2학년 때 영어 과목을 심화 영어 독해나 영미문학을 추천해드리지 않는 결정적인 이유는 2학년 때 듣는 이 과목들은 수능 영어를 준비하는 것과는 전혀 관련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수능 영어를 준비하는
케이스면 모르겠지만 수능 영어를 준비하는 케이스가 아니라고 한다면 굳이 영어를 그렇게 공부할 필요는 사실은 없습니다. 예. 자, 지금 AP 과목이라든가 아니면 심화 영어 독해, 영미문학 모두 수능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과목들입니다. 물론 개인적으로 이제 영어 공부를 하는 게 어머님 절대 나쁘진 않지만 이 AP 과목을 공부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영어 공부가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자, 그럼 이제 과학 쪽으로 가는 친구가 아닌 문과 쪽으로 가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 자, AP 과목 보시면 자, 물리뿐만 아니라 자, 제가 사회 과목 볼게요. 사회과에 보시면 AP 미시경제 있고요. AP 거시경제 있고 그다음에 이제 2학년 2학기와 3학년 1학기에 연결돼서 가는 AP 세계사가 있습니다. 자, 이 AP라고 되어 있는 모든 과목들은 전부 영어로 된 원서 교재입니다. 자, 그리고 거시경제, 미시경제는 굉장히 어려운 교재. 심지어 제가 대학교 때 봤던 맹큐의 경제학 같은 그런 원서 교재를 보게 되는데요. 그 교재의 난이도라든가 수준 자체가 굉장히 높고 영어적인 능력을 많이 요구하는 그런 교재입니다. 자, 그런 교재들을 공부해야 되기 때문에 이미 충분히 영어 공부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학생들한테 권장하는 것은 2학년 1학기, 2학기에는 굳이 학교에서 하는 심화 영어 독해나 영미문학을 듣지 않아도 충분히 AP 과목을 듣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영어 공부가 가능하다는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고요. 자, 혹시나 AP 과목을 듣지 않는 친구들은 그럼 영어 과목을 들어야 됩니까? 들으셔도 되고 듣지 않아도 되는데 저는 2학년 때는 별로 제가 추천을 안 드리는 이유가 2학년 때는 학교에서 듣는 과목을 영어 과목을 듣게 되면 기본적으로 수능 준비가 사실은 안 됩니다. 수능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과목을 듣기 때문에 굳이 그 과목을 듣지 않아도 굳이 그 과목을 들으면서까지 수능 영어를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하지 못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물론 수능보다 훨씬 더 어려운 수능을 공부하기 때문에 이 정도 과목을 공부하면 수능도 어느 정도의 커버가 가능하지만 제가 좀 권장을 드리고 싶은 건 2학년 때는 영어 과목을 잠시 좀 접고 뭐 AP 과목을 듣는다던가 혹시 AP 과목을 듣지 않는 학생들이라고 한다면 자, 수능 영어 공부를 개별적으로 공부를 할 것을 저는 좀 권장합니다. 네. 수능 모의고사라든가 수능 어휘라든가 수능과 관련된 교재들을 자, 1년간의 어떤 수업 계획서 아니면 본인의 어떤 스케줄을 짜서요. 내가 1년 동안 몇 권의 수능 교재를 보겠다 또는 인터넷 강의를 보겠다 라고 어머님들이 이제 또는 학생들이 계획을 짜서 2학년 때는 수능 관련 공부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또 한 가지 왜 굳이 2학년 때 영어를 듣지 않아도 된다고 한다면 자, 아까 앞에서 보시다시피 자, 제가 앞쪽으로 좀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 앞쪽에 진행해 보시면 3학년 때 과목을 한번 보세요. 자, 3학년 1학기 때 제가 심화 영어 1과 심화 영어 2를 한다고 했죠. 제가 3학년 때는 학생들한테 꼭 심화 영어 수업을 들으라고 저는 추천을 합니다. 자, 이유가 뭐냐면 3학년 때는 수능과 관련된 과목 위주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수능보다 더 심화된 과목을 공부하는 것도 물론 유의미하지만 어차피 학생들이 수시로 많은 학생들이 가지만 정시에 수능 시험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수능을 준비해 줄 수 있는 과목인 심화 영어 1이나 심화 영어 2를 들으면 충분히 수능 대비가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2학년 때는 개별적으로, 개인적으로 수능 준비를 좀 하고요. 3학년 때는 이렇게 심화 영어 1에서 수능 대비 과정, EBS 교재로 수업이 진행되기 때문에 3학년 때는 수능을 준비해 줄 수 있는 심화 영어 수업을 들어주면 대학 가는데 필요한 영어의 어떤 준비들은 다 끝난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학생들한테 이제 추천하는 로드맵은 2학년 때는 개별적으로 수능 영어 준비를 한다. 그리고 3학년이 되면 특히 3학년 1학기가 되면 심화 영어 1을 듣고 3학년 2학기의 심화 영어 2는 듣든지 안 듣든지 그거는 이제 개인적인 자유입니다. 네. 물론 마찬가지로 둘 다 들어도 되는데 저는 1학기만 들으라고 하고요. 2학기 때는 저는 수능 영어를 개별적으로 좀 준비하라고 권장을 좀 하는 편입니다. 자, 그렇다 보니까 2학년 때 굳이 영어를 듣지 않고 개별적으로 수능 준비하고 3학년 때는 심화 영어 통해서 수능 준비하고 이렇게 수능과 관련된 영어를 공부하는 것을 저는 좀 권장을 좀 하는 편입니다. 자, 이렇게 좀 이야기를 하고요. 자, 사회과, 네, 사회과까지 제가 얘기를 했고요.
자, 그래서 과목 선택지 고려사항을 제가 이제 여기 넣어놨는데요. 이건 왜 넣어놨냐면, 그럼 2학년 때는 영어 과목을 빼면 이 학생의 전공 적합성 또는 나중에 어떤 과나 어떤 계열로 가겠다라는 것과 관련된 저희가 흔히 말하는 본인의 스펙을 쌓아줄 수 있는 과목들을 듣는 게 오히려 더 유리할 수 있다. 내가 가고자 하는 계열이 경상 계열이다. 그러면 경상 계열에 해당하는 과목들을 미리 들어주면 좋겠죠. 뭐 예를 들면 거시경제라든가 미시경제라든가 그런 과목들을 2학년 때는 채워라. 내가 영어를 굳이 듣지 않고 영어를 수강 신청하지 않으면 내가 가고자 하는 계열의 과목, 내가 가고자 하는 계열과 더 관련이 있는 과목을 들어줄 수 있다. 자, 그것이 자기의 전공 적합성이라든가 어떤 진로 탐색 시 자기 주도적 성찰 과정과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다라고 저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굳이 영어를 듣지 않아도 다른 과목을 통해서 충분히 영어를 공부하는 효과를 누릴 수 있고요. 뭐 예를 들면 AP 과목 같은 경우도 효과를 누릴 수 있고, 굳이 AP 과목을 듣지 않는 학생들도 개인적으로 수능 준비를 하는 것이 오히려 영어 공부하는 데는 좀 수월하게 영어 공부를 할 수 있고, 그 학교 영어 과목을 듣지 않는, 보통 이제 4학점짜리인데요. 4단인데 그 4단위를 듣지 않음으로써 다른 과목을 들음으로써 2단이죠. 2단위 수업을 들음으로써 다른 과목, 자기 전공과 어떤 관련이 있는 과목을 들어줌으로써 전공 적합성의 어떤 관련된 과목들을 들어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영어를 듣지 않는 케이스는 제가 이렇게 좀 추천을 드리고요. 자, 두 번째, 그렇다면 나는 문과 쪽으로 가고 싶다, 또는 이과로 가겠지만 나는 심화된 영어를 공부하고 싶다 라고 하는 학생들은 영어를 들어도 괜찮습니다. 자, AP 과목을 듣지만 나는 그거 외에도 별도로 인문학적인 소양을 길러서 영어를 들어야겠다 라고 한다면 뭐 AP 과목을 듣고 추가로 영어를 듣는 것도 절대로 나쁜 선택은 아닙니다. 네. 대신 이제 수능 정도는 내가 충분히 혼자서 커버할 수 있고, 수능 영어 정도는 뭐 나한테는 뭐 그렇게 챌린징할 만한 과목은 아니기 때문에 그 정도 수준으로 나의 지적 수준을 좀 채워주기가 어렵다고 한다면 좀 심화된 영어 과목을 듣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일 수 있습니다. 자, 아까 여기는 제가 앞에서 했으니까 넘어가고요. 자, 지금 보시면 일단은 자, 그러면 굳이 영어를 들을 거면, 자, 그래서 한번 잠깐만 앞으로 넘어갈게요. 자, 이게 지금 얘기가 영어 과목 중에 무엇을 수강할 것인가. 네, 2학년 학생들이 듣게 되는 과목은 영어 1, 심화 영어 독해, 영미문학입니다. 자, 그럼 보통 이 세 가지 중에 영어 1은 기초기 때문에 수강 신청하는 학생들이 좀 적고요. 대부분의 학생들은 그러니까 심화 영어 독해를 가장 많이 듣고, 그리고 영미문학을 듣습니다. 그럼 심화 영어 독해와 영미문학 중에 어떤 과목을 수강하는 것이 나한테 유리한지를 한번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17, 2018년도에 심화 영어 독해의 제가 성적을 이렇게 지금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수업했던 친구들 2017년에 8기 애들 제가 심화 영어 독해 수업을 진행했었고요. 네, 그래서 제가 성적 데이터를 지금 갖고 있는데, 지금 보시면 17년, 18년 보이시죠? 자, 이때는 심화 영어 독해가 진로 선택 과목이 아니었습니다. 일반 선택 과목이었고요. 일반 선택 과목이다 보니까 석차 등급이 1등급부터 9등급까지 매겨졌는데, 자, 하나 같은 경우는 5등급 이하의 학생들이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5등급까지만 점수가 산출되었고요. 자, 평균 보이시죠? 평균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자, 요게 27년과 18년 평균이었고요. 표준 편차 이렇게 기록되어 있고요. 자, 등급별 점수 1등급과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의 점수였는데요. 보통 저희가 이제 기준을 3등급으로 잡으면 3등급 정도, 5등급 중에 그래도 절반 정도인 3등급 정도 안에는 들어야 그 과목에 있어서 어느 정도 유의미한 등급을 확보했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근데 점수들이 꽤 높죠? 자, 평균이 81, 81, 84, 85이기 때문에 자, 3등급이 88, 89, 90, 92점입니다. 자, 요거를 어떻게 계산할 수 있냐면요.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평균과 표준 편차와 그 다음에 수강생 인원. 보이시죠? 수강생. 자, 수강 신청한 수강생과 표준 편차와 평균을 알면 몇 퍼센트가 몇 점이라는 것을 역으로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입시 컨설팅 하는 분의 그 도움을 받아서 제가 성적을 이렇게 구한 거고요. 그래서 지금 3등급 기준으로는 한 요 정도 점수 되면 3등급이었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어쨌든 간에 2017과 2018년은 일반 선택이었고 5등급으로 구분되었기 때문에 지금 11개 학생들과는 크게는 뭐 상관은 없습니다. 참고로 보시라고 제가 넣어드린 거고요. 자, 그럼 19년, 20년 보겠습니다. 자, 지금 2019년부터 진로 선택 과목으로 변경됐다라고 제가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2019년에는 이렇게 등급이 A, B, C 3등급으로 나왔고요. 근데 특이할 만한 사항은 2019년에는 표준 편차가 기재되었습니다. 생활교육부상에 평균, 표준 편차, 그리고 수강생 이 있으면 점수를 구할 수 있습니다. 역으로. 자, 어쨌든 간에 3등급으로 분할이 되었고요. A등급, B등급, C등급. 그래서 A는 44%까지, B는 96%까지. 그러니까 거의 수강생의 96%가 B등급이니까 C등급을 받는 친구들이 굉장히 소수라는 얘기죠. 자, 지금 보이시죠? 34등까지 A였고요. 35에서 93등이 B입니다. 그리고 C가 94등에서 100등이 C였습니다. 자, 수강생 100명 기준입니다. 자, 19년과 20년에 정확히 몇 명의 학생들이 들었는지는 저는 사실 알 수가 없습니다. 아이들도 반이 분반돼서 수업을 진행하다 보니까 정확히는 모르겠고, 근데 보통 기준으로 따진다면 심화영어 독해를 가장 많이 듣고요. 100명에서 120명 정도의 학생들이 보통 듣습니다. 근데 이게 해마다 좀 심화영어 독해, 그러니까 영어 쪽 수업을 듣는 친구들이 조금은 적어지는 것 같긴 합니다. 자, 올해입니다. 올해 2020학년도 자, 지금 현재 10기 학생들이죠. 자, 10기 학생들의 1학기 성적은 공개됐는데요. 자, 지금 보시면 표준 편차가 미공개됐습니다. 자, 표준 편차가 미공개이기 때문에 정확한 등급 산출이 안 되지만 등급 컷은 알 수 있습니다. 50%까지. 그죠? 절반의 학생들이 A등급이고요. 91%까지가 B등급. 거의 뭐 대부분의 친구들 100명이라고 한다면 91등까지가 B등급 안에 들어간다는 얘기고요. 자, 뒤에 있는 9명이 C등급이죠. 자, 그래서 A등급, B등급, C등급.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어떤 걸 보셔야 되냐면 이게 1등급부터 9등급까지 나누는 상대평가가 아니기 때문에 자, 다시 한번요. 1등급부터 9등급까지 나누는 상대평가가 아니기 때문에 이 A등급 안에 들어가느냐 못 들어가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100명 중에 50등이에요. 자, 100명 중에 지금 보시면 석차가 34등입니다. 34등.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나요? 등급, 그러니까 9등급 환산으로 했을 때는 34등이면 100명 중에 자, 30%가 넘어가기 때문에 등급으로 4등급입니다. 4등급. 자, 여기는 어딘가요? 50등이죠? 50등이면 거의 몇 등급입니까? 마찬가지로 4등급에서 5등급 사이죠. 자, 그러니까 상대평가 기준으로 4등급, 5등급 안에 드는 학생들이 A를 받게 된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뒤집어서 말하면 자, 이 부분을 꼭 생각하셔야 됩니다. 진로 선택 과목을 듣는 학생들 중에 A, B, C로 나누는데 이렇게 A등급 컷 안에 들지 못하는 이 B등급이나 C등급 뭐 굳이 말할 필요가 없죠. 이 B등급이 나오는 학생들은 조금 곤란할 수 있다. 왜냐? 100명 중에 보세요. 100명 중에 50등 안에만 들면 50%, 즉 A등급이 나와요. 근데 100명 중에 너 50등 안에 못 들었어? 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깝게 52등으로 B등급을 받는 친구는 굉장히 억울하겠죠. 왜? 석차, 그러니까 생활기록부상에 그냥 B등급이라고 뜹니다. A와 B는 차이가 크게 벌어집니다. 같은 A면 자 보세요. 1등부터 50등까지. 그럼 50등한 친구나 1등한 친구나 네, 같은 A등급입니다. 근데 물론 여기서 고민하실 건 뭐냐면 성적표에는 원점수가 표기가 됩니다. 평균과 내가 받은 원점수가 표기되기 때문에 네, 같은 A등급이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자 1등으로 A등급 받은 친구와 50등으로 A등급을 받은 친구는 확연하게 구분이 됩니다. 왜? 성적이 점수로 공개되기 때문에. 보이시죠? 대신 표준 편차가 없기 때문에 얼마나 촘촘하게 그 학생들이 분포하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어쨌든 간에 자 A등급을 받지 못하는 B등급, C등급, 특히 이 B등급을 받는 친구들은 굉장히 좀 불리하다. 그러니까 성적상에 있어서
좀 뭐랄까 공부를 이렇게 중간 이하의 어떤 성적을 받는다라는 것으로 여겨질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A등급을 받아야 되고요. 같은 A등급이라도 자 평균과 그 다음에 본인의 원점수가 공개되기 때문에 제가 좀 앞을 잠깐 보여드릴게요. 자 지금 보이시죠? 원점수와 평균이 되죠. 그러면 같은 A지만 95점 A와 80점 A와 75점 A는 분명히 다르다는 거죠. 보이시죠? 네. 같은 A를 받더라도 자, 원점수가 몇 점이냐에 A를 꼭 신경 써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A등급이 아닌 B등급을 받으면 죄송한 말씀이지만 좀 치명적입니다. 그 과목에서 이 친구는 중간 이하다라고 보여줄 수 있습니다. 자, 성취 수준 학생 비율은 여기선 지금 32, 30, 36으로 나와 있는데 실제로 30, 30, 30으로 나누진 않고요. 자, 여기 보시는 것처럼 50, 90, 그렇죠? 네. 50% 44%이기 때문에 누구나 웬만큼 공부하면 A는 다 받을 수 있다 라고 생각되어지는 거기 때문에 꼭 A를 받아야 됩니다. A를 받지 못하면 대단히 불리하다. 이렇게 생각을 좀 해보시고요. 자, 영미문학입니다. 영미문학 2017년도, 18년도. 자, 지금 평균을 보세요. 자, 잘 보세요. 앞에 심화영어 독해 평균은 77, 78이고요. 죄송합니다. 자, 2017년 거 볼게요. 자, 81, 81, 84, 85. 표준 편차 보세요. 87, 10, 7.3, 8.3. 표준 편차 값이 크다라는 건 학생들의 성적이 그만큼 차이가 많이 난다는 거고요. 표준 편차 값이 작다라는 건 학생들의 성적이 비슷비슷하다는 얘기입니다. 자, 지금 그러면 심화영어 독해는 평균도 80점대 초반이고요. 표준 편차도 8.7, 10, 7.3, 8.3으로 격차가 좀 많이 벌어진다고 볼 수 있죠. 자, 그에 반해서 영미문학 보겠습니다. 영미문학 지금 보시면 평균이 무려 93, 91, 93, 95입니다. 놀랍죠? 평균이 95입니다. 평균이. 자, 수강생 80명 기준에 평균이 95라고요. 표준 편차 보세요. 2.5, 4.7, 2.5, 2.5. 그 얘기는 뭐예요? 학생들의 점수가 별로 차이가 나지 않는다는 얘기죠. 자, 3등급 보이십니까? 기준이 몇 점인지 97.5입니다. 97.5. 보이시죠? 1등급 100점, 98점, 100점, 98점. 3등급이 96점, 95점, 97점. 자, 심화영어 독해랑 뭐가 다른지 보이시나요? 심화영어 독해에 비해서 성적이 굉장히 높죠. 네. 영미문학은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심화영어 독해에 비해서 텍스트는 더 어렵다기보다 텍스트 양이 더 많고요. 그리고 문학이기 때문에 조금 이해하기 힘든 표현도 많이 있습니다. 시험 범위도 좀 많은 편이고요. 대신 시험이 좀 쉽게 출제돼서 등급이 그렇게 까다롭지 않게 받을 수 있다. 자, 우리 또 뒤에 가보겠습니다. 자, 2019년 거 볼게요. 자, 굉장히 놀랍죠? 왜냐? 80명 기준에 제가 정확하게 몇 명이 들었는지는 제가 알 수 없어요. 80명을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보통 60명에서 80명 내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제가 볼 때 올해는 조금 더 줄어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80명 기준에요. 80명 기준으로 잡았을 때 모두가 다 A였습니다. B등급, C등급이 없습니다. 네, B등급 받은 친구 한 명도 없다는 얘기예요. 표준 편차가 1.9예요. 1.9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인가요? 학생들의 성적이 거의 차이가 나지 않는다는 얘기였죠. 평균이 95.9였고요. 굉장히 놀랍죠? 2019년에 진로 선택 과목으로 바뀌면서 B등급, C등급은 없습니다. 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영미문학은 선생님이 점수를 굉장히 후하게 주시는 과목이다. 또는 시험이 그렇게 까다롭게 변별력을 요구하는 시험이 아니다. 자, 2019년 기준에 80명 전원이 다 A를 받을 만큼 시험의 난이도는 평이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자, 그게 영미문학의 기조라고 볼 수 있죠. 자, 17년, 18년 모두 평균이 90점대가 넘어가는 어마어마하게 높은 평균이 나온다는 얘기는 시험이 그만큼 까다롭지 않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근데 올해 조금 특이한 현상이 처음으로 발생했죠. 자, 2020년도 영미문학 1학기 한번 보십시오. 평균이 갑자기 뚝 떨어졌습니다. 79.7로 뚝 떨어졌죠. 자, 이렇게 평균이 떨어진 이유는 크게 보면 제가 볼 땐 두 가지로 압축해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
2019년까지 들었던 영어의 상위권 학생들이 2020년도 지금 현재 10기 학생들은 네, 영어를 굉장히 잘하는 상위권 학생들이 영미문학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왜? 2학년 때 굳이 영어를 듣지 않아도 졸업에 필요한 학점을 다 이수했기 때문에 영미문학이나 심화영어 독해를 선택한 학생들의 수가 예전에 비해선 확연히 좀 줄었습니다. 특히 영어를 잘하는, 그러니까 학교 내신 성적이 좋은 최상위권의 학생들이 영미문학을 선택하지 않았다라고 저는 좀 보여지고요. 예. 그 친구들 왜냐면 다른 과목들, 자기한테 필요한 전공 적합성을 좀 더 좀 더 멋있게 보여줄 수 있는, 좀 더 자기 전공 적합성에 맞는 그런 과목들을 선택하면서 영미문학을 굳이 선택하지 않았다. 자, 그러다 보니까 예년에 비해서 최상위권의 학생들이 영미문학을 선택하지 않는 경우가 좀 보여졌기 때문에 저는 평균이 좀 떨어졌다고 생각하고요. 시험을 선생님이 예년에 비해서 많이 어렵게 내셨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수업을 진행하지 않아서. 그런데 놀라운 변화는 이렇게 평균 성적이 굉장히 푹 떨어졌다는 거죠. 표준 편차 미공개라서 알 수가 없습니다. 제가 볼 땐 이 정도면 표준 편차가 적어도 8점에서 10점 이상은 될 수 있다는 거고요. A등급이 자 여기서 지금 2019년에 100%였는데 54%로 뚝 떨어졌고요. 자 B등급이 98입니다. 그러니까 C등급이 하위 2%니까 자 100명 중에 제가 100등으로 잡았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렇다는 얘기죠. 100명 중에 98등이 B니까 예. 마찬가지로 A등급 받지 못하면 굉장히 치명적이죠. A등급 받지 못하면 굉장히 치명적일 수 있다. 자, 표준 편차가 공개되지 않았기 때문에 54등이 몇 점까지가 54등인지는 제가 지금 산출이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럼 제가 이제 결론을 마지막으로 좀 내볼까 합니다. 자, 이렇게 결론을 좀 내봤습니다. 일단은 2학년 1, 2학기 영어 과목을 신청하지 않은 학생들은 자, 첫 번째 2학년 때는 자신의 적성과 진로에 맞는 과목들을 유기적으로 신청해라. 굳이 영어를 듣지 않으면 나의 전공과 관련된 내가 가고자 하는 계열과 관련된 과목들을 2학년 때 선택 과목으로 들음으로써 다른 일반고라든가 다른 자사고 학생들에 비해서 더 사용기록부상에 있어서 어떤 다양성을 추구할 수 있다. 자, 4번입니다. AP 과목을 신청한 학생들의 경우에는 가급적 영어는 신청하지 말 것을 저는 추천합니다. 왜? AP 과목에서 충분한 양의 영어 학습이 가능합니다. 자, 4번입니다. 1학기 때 영어 과목 신청하지 않아서 혹시나 내가 영어 과목을 신청하지 않았더니 영어 공부를 게을리한다라고 판단되면 2학기에 영어 과목을 신청해도 늦지 않다. 그러니까 1학기를 영어를 신청하지 않고 AP 과목이라든가 아니면 본인이 수능 영어 준비를 해보고 1학기를 지나갔을 때 내가 학교에서 영어 공부를 안 하니까 나의 어떤 영어를 그러니까 규칙적으로 영어 공부하는 것이 지켜지지 않는다. 라고 한다면 2학기에는 영어 과목을 신청해 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 자, 4번입니다. 자, 본인이 스스로 수능 영어 공부 계획을 갖고 실행할 수 있다면 굳이 영어 과목은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그래서 그 영어 과목 신청한 그 시간에 자기 전공에 필요한 대학 입학에 필요한 과목이다라고 생각되는 대학 입학에 필요한 나의 스펙을 만들어줄 수 있는 과목들을 오히려 신청하는 게 대학 가는데 좀 더 유리할 수 있다. 자, 고3 때는 무조건 심화 영어 1을 수강할 것을 추천합니다. 왜? 수능 준비를 해줄 수 있는 과목이니까요. 네. 영어 과목 신청하는 경우에 이 보시면 요거는 영어 과목을 신청하는 경우입니다. 아까는 제가 영어 과목을 신청하지 않는 학생들 그런 경우였고요. 자, 이번에 영어 과목 신청하는 케이스인데요. 자, 전통적으로 심화 영어 독해 수강자 수가 제일 많고요. 영미문학이 그 다음이고 영어 1을 신청하는 경우가 제일 적습니다. 자, 진로 선택이 되면서 이 표준 편차가 사용기록부에 기재되지 않는 것의 유불리. 자, 여기서 이제 말한 유불리라는 것은 정확한 상대평가를 계산하는 등급이 산출이 좀 어려워진다는 거죠. 몇 점이면 얘가 대략 몇 등급이겠구나 라는 것은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상대평가로 전환해서 하는 것들이 좀 어렵다. 자,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A 안에 들어있어야 되고요. 가장 중요한 원점수를 잘 받아야 된다. 자, 4번입니다. 교과목의 수준은 심화 영어 독해보다는 영미문학이 조금 더 높은 수준의 영어 실력을 요구합니다. 자, 4번이죠. ABC 등급 산출의 장단점을 생각하자. 자,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죠. 심화 영어 독해를 듣고
A를 받는 것이 유리하냐? 영미문학을 들어서, 그러니까 영미문학이 어렵죠. 어려운 영미문학을 들어서 B를 받아도 괜찮냐? 제가 추천을 드리고 싶은 건 영어를 혹시 이 영어 과목을 수강하고자 하는 학생들은 본인의 영어 실력이 상위권이라고 한다면 영미문학을 듣는 걸 저는 추천하고요. 본인의 영어 실력이 상위권이 아니라고 한다면 심화영어 독해를 듣는 것을 추천합니다. 왜냐? 영미문학이든 심화영어 독해든 A등급을 받지 않으면 굉장히 치명적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을 꼭 생각하셔야 됩니다. 물론 A를 받는다고 다 좋은 건 아닙니다. 그렇죠? 원점수 몇 점의 A냐? 95점 A인지 75점 A인지는 같은 A라도 분명한 차이가 벌어진다. 중요한 것은 원점수를 높여야 된다는 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요. 자, 세 번째는 마번이죠. 자, 심형독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등급 구분이 명확하고요. A등급은 보통 40에서 50% 정도. 자,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A등급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굉장히 치명적일 수 있다. 그리고 이 읽어야 할 텍스트의 내용이 많기 때문에 평소에 꾸준히 공부해 놓지 않으면 단기간에 시험 대비가 거의 불가능하다. 물론 영미문학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또 한 가지는 이 심형독을 선택하는 친구들은 최상위권이라기보다는 중상위권 정도 학생들이 보통 많이 신청을 합니다. 자, 그렇다 보니까 이 심형독은 자, 보통 원서 교재로 교재를 선정하는데 이게 한국어 번역본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학생들이 공부할 때 고생을 좀 한다 안 한다가 분명히 좀 벌어집니다. 영어가 상위권의 친구들이야 영어를 쭉 번역해가면서 번역 능력이 워낙 좋기 때문에 쭉 읽어나가면 되지만 그러니까 강독이 가능하죠. 그런데 영어가 상위권이 아닌 학생들은 읽고 해석하는데도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죠. 해석만 하는데도. 그러니까 그런 친구들한테는 이 한국어 번역본이 있는 교재가 선택되면 심형독은 괜찮습니다. 근데 만약에 한국어 번역본이 없는 교재가 선택이 되면 학생들이 일일이 번역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해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공부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특히 이제 최상위권이 아닌 중상위권 학생들한테는 시험에 대한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것을 좀 명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AP 과목과 같이 더블로 듣게 되면 영어에 대한 부담감이 좀 커질 수 있다는 부분 생각을 좀 해보시고요. 심화영어 독해 지금까지 전년도 전에 제가 수업했을 때 교재들 잠깐 보시면 17년에 원서 교재고요. 이코노미스트라든가 주교재와 부교재들이 다 이렇게 따로 있고요. 자, 보시면 교사 2명의 뭐 주교재, 부교재 총 4권이었다. 자, 여기도 이제 원서 교재 이렇게 나와 있죠. 2018년 2학기에 했던 요 Enlightenment Now라는 요 교재를 제가 수업했었는데요. 정말 어려운 교재였습니다. 정말 너무너무 어려운 교재였습니다. 제가 수업했던 심화영어 독해 수업했던 교재 중에 뭐 Hidden Figures도 랑 비교해 봤을 때는 Hidden Figures하고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굉장히 어려운 교재였더라 였습니다. 자, 2019년에는 유발 하라리 교재를 썼었고요. Selfish Gene이라는 표현도 자, 이거는 이제 에세이 교재였고요. 그러니까 비문학이죠. 비문학 독해였고요. 자, 그리고 부교재들 이렇게 있죠. 제가 지금 보시면 주교재에 부교재들이 항상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부해야 할 교재의 양이 굉장히 많죠. 네, 그러니까 양이 많다. 왜냐면 주교재 보통 2권에 부교재도 한두 권씩은 있으니까 뭐 핸드아웃이 됐든 부교재가 됐든 그러니까 원교재 외에 부교재들이 많기 때문에 공부량이 상당히 많다라는 것들을 꼭 보셔야 되고요. 자, 2020년 볼게요. 자, Factless하고 자, 이 주교재 요거 한 권에 그리고 부교재가 무려 3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선생님 2분이서 요 교재를 나눠서 수업하셨고요. 자, 2학기 때 마찬가지 선생님 2분이서 Step Matters 비문학이었고요. Great Gatsby 위대한 개츠비죠. 문학이었습니다. 네, 이렇게 책 2권을 받고 별도의 부교재는 제가 없는 걸로 파악이 됐습니다. 자, 이렇게 교재가 많기 때문에 영어 공부에 대한 부담이 상당히 클 수 있습니다. 자, 위대한 개츠비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로 번역된 번역본이 있죠. 근데 Stuff Matters는 번역본이 없어요. 그러면 이 개츠비 같은 경우는 우리말로 된 것들로 된 책을 읽으면 이 개츠비를 대략적으로 이해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지만 Stuff Matters는 제가 알기로는 번역본이 없는 교재라서 이건 일일이 여러분들이 다 읽고 번역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영어 실력이 굉장히 뛰어난 친구들이 아니면 굉장히 공부하는데 어려울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시간이 좀 오래 걸 수 있다. 이렇게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영미문학입니다. 이번에는 마지막으로 제가 영미문학 얘기를 하고 좀 마칠까 합니다. 자, 전통적으로 아주 후한 A등급을 주는 경우가 일반적이었습니다. 올해만 2020년에 하면 좀 특별하게 A등급 숫자가 좀 적었고요. 2019년까지는 아주 후한 A등급을 줬다. 자, 텍스트는 어렵지만 시험은 평이하고 까다롭지 않게 출제되는 편이었고요.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2020년 1학기 영미문학의 경우만 가장 낮은 평균 점수 A등급 이름이 급격히 줄었다. 근데 2020년에 기조가 계속될지는 미지수다. 전통적으로 영미문학은 점수를 후하게 주는 과목이었습니다. 압도적으로 A 학생들이 많을 때 보셨죠? 아까 2019년에는 80명 전원 다 A였습니다. 수강생 전원 A를 받을 만큼 점수를 후하게 주는 과목이었습니다. 근데 공부할 양이 굉장히 많아요. 문학이기 때문에 양 자체가 굉장히 많이 보게 됩니다. 한 학기에 거의 한 권을 끝내야 되고 부교재까지 있기 때문에 심화 영어 독해보다 그 텍스트의 양은 영미문학이 훨씬 더 많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요 얘기를 좀 드릴게요. 1학년 영어 등급으로 4등급 미만의 학생들한테는 추천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1, 2, 3, 4등급 안에 드는,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영어가 어느 정도 상위권인 학생들한테는 저는 추천을 하지만 영어가 상위권이 아니면 영미문학은 이 친구들이 따라가기에는 좀 어려울 수 있다. 그렇게 좀 이야기를 좀 드리고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제가 좀 조금 긴 시간 동안에 학교 영어 수업을 어떻게 2학년 때 설계해서 3학년까지 연계시킬지에 관련해서 제가 좀 말씀드렸고요. 자,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더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신 경우에는 학원에 상담 문의 남겨주시면 제가 그런 문의를 받게 되면 제가 개별적으로 어머님들께 전화 드리고 상담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요 가이드가 아이들이 이제 학생들이 11기 학생들이 수업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좀 되었으면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